전 세계의 이상기후, 와, 지금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의 이상기후 쇼크는요, 여기저기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적도 부근의 온도가 1.5도 정도 더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폭우가, 어떤 지역은 폭염이, 어떤 지역은 최악의 가뭄이 완전히 전 세계를 다 덮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라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당장 설탕 가격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2020년 7월 대비해 보면요, 설탕 가격이 지금 보시다시피 12.63센트입니다. 야,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1년 지나고요,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12.63이요. 24.32까지 올라갔습니다. 24.32까지. 그것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설탕 가격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2배가. 예. 이게 여러분 파운드당 24.32센트까지 떨어졌다는 건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가? 쉽게 말하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원산지들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사탕수수 되면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게 인도거든요. 인도도 지금 가뭄 때문에 사탕수수밭이 엉망이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쁘다고. 지금 설탕만 이런 게 아닙니다. 카카오도 한번 보실래요? 카카오.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죠. 예. 2020년 7월에 톤당 2,271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3년 만에 3,224달러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2배까지는 안 됐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5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50% 가까이. 야, 이게 뭐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된 것은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 말입니다. 코트디부아르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카카오 원두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데 폭우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완전히 흉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1년 전에 비해서도 50%가 오르고요. 3년 전에 비해서도 50%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주식이 문제입니다. 밀이나 쌀, 보리 말입니다. 지금 밀이나 쌀, 보리도 올해 작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태국, 지금 강수량이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격도 당연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3년 사이에 473달러 톤당, 여기에서 526달러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수준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지난해 말하고 비교해 보면요. 지난해 말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23.9% 태국쌀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지금 호주의 가뭄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곡물에 대한 폭등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또 달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곡물값이 어떻게 됐는지 다 잘 아시죠? 그때 완전히 폭등했거든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올 듯해요. 지금 이상기후도 이상기후지만 지금 흑해 부분에 말입니다. 곡물 수출을 러시아가 또 막고 있거든요.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막고 말입니다. 실제 오데사 항구에 식량을 수출하는 기반 시설까지 폭격을 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상기후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식량 부족 인구가 24억 명이래요. 그중에 아시아가 11억 명이고요. 아프리카가 8억 6,800만 명.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식량 수출이 제대로 안 일어나잖아요. 또 가격이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부터 159.7까지 올라갔던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아마 또 한 번의 곡물 가격의 폭등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곡물 가격에 대한, 식량 가격에 대한 위험은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더 커진다, 더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기후라는 건 앞으로 말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 아주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을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대로면요, 올해도 손실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식량 쇼크까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제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 엘니뇨 현상을 중심으로 보면 말입니다. 1982년에서 1983년에는 4조 1천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이게 5,200조나 됩니다. 5,200조. 97년에서 98년에도 5조 7천억 달러면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5조 7천억 달러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 이상기후가 식량 위기를 몰고 오고요. 러시아의 어떤 흑해를 통한 식량 수출을 막으면 이게 식량 위기는 더 가중이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맞았던 2022년 3월처럼 최악의 식량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도 많이 놀라면서 시장을 보는데요. 시장을 볼 때마다 시장의 충격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막 떨립니다. 이게 제가 작은 단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단서가 계속 현실이 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더 무섭습니다. 작은 단서가 그냥 정책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게 사그라들면 다행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작은 단서가 더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변화무쌍하다고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또 한 번 곡물값의 폭등이 올 가능성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